우리 대선 이슈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양당의 경선이 어디는 치열하고 어디는 치열하지 않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치열한 경선 레이스가 이제 돌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선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가 좀 진행이 또 한 주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각 당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 이거 얘기 뜨거울 것 같은데 이 얘기 관련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건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욕 같았나요? 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앉은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박효진 의원님부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요. 홍준표 후보가 뭐 이제 뭐 생머리냐, 뭐 이 얘기했던 거 키높이 구두냐, 뭐 옷은 보정하는 걸 입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별로 안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좀 몰상식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하도 이 몰상식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게다가 무슨 저기 탄핵과 관련해서 잘했네 못했네, 그리고 탄핵 찬성한 사람인 당을 떠나라는 듯이 그렇게 주요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오히려 그 이상하게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그런 효과.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더라 한동훈한테는. 이거하고 그 안철수 후보 독해졌대 입이. 그분 독하게 말해가지고 효과 본 적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독하고 메시지는 독해요. 제가 네. 아바타입니까? 이 독한데 약간 미안한데 이분이 발성법이 좀 어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한데 군만두 같은 느낌이 나고 막 약간 그래. 찐만두. 약간 그러니까 좀막 물러갖고. 그래서 그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다 이유는 알잖아요. 박용진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뜨겁지가 않은데 이게 그래서 걱정됐거든 사실은. 민주당 경선이 뜨겁지가 않으면 저쪽이 막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핫하게 붙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핫한 게 아니라 추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느낌. 네네네. 별로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장애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덕수 관심 많고 갑자기 윤석열 직계 정당 만든다고 막 이러고 윤 어게인. 네. 윤여정 다시 아카데미상 받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다 처음에 나는. 윤여게인 뭐 이런 당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약간 어수선한 거라서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당의 저로서는 상대당의 약간 부족함 이런 게 먼저 눈에 좀 많이 띄더라고요. 네, 먼저 그럼 국민의힘 거 먼저 하고 네네. 민주당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거 해주셨으니까 이제 저 말씀드리면은 역시 데일리 앵커. 진행자께서 이거 네네. 이름을 말씀 안 하셔서 최선 네네. 진행자입니다.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서울시 의회 의원이셨던 오늘도 최선이 다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유산이거든요. 이준석의 유산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예전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2021년 그때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뭐 면접도 보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저 홍준표 아까 지난 시간에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등등등에서 면접 본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쨌든 그런 류의 기획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적재적소로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힘은 그냥 이렇게 뭐 지난번 2021처럼 도전자 입장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망했잖아요, 당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당도 거의 동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숙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 이걸 발랄하게 기획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처음 딱 그 조추첨하는 거를 딱 보면서 큰일 났다 이 당. 뭐 했는지 아직 잘 모르죠. 몰라요. 그 조추첨 의자 뺏기 노래했어요. 의자 뺏기. 누가 어느 의자에 앉으면 어느 조에 A조에 들어가냐 B조에 들어가냐 그거 하고 무슨 마술쇼 같은 걸 해서 매직쇼를.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이거 했구나. 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당 큰일 났다. 이거 본선 가서 토론하면은 큰일 나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토론 말고 앞에 몸풀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질문 있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바퀴가 되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코미디야. 이게 무슨 거야. 근데 이제 막 쌓여진 거예요. 그게 홍준표는 나는 그런 거 대답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얼었어 막. 홍준표. 막 이러고 막 MBTI가 뭐냐 하나도 안 궁금해. 니들의 MBTI는 맞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해. 맞아요. 다 똑같이 심지어 A조에서는 3명 똑같은 거 나왔어. 무슨 훌륭한 지도자상 그런 게 있어. 뭐 ESFJ. 있어. 그런 나 거. 아니야 나. ENFJ. ENFJ. 맞아요. 오바마. 대담한 아, 통솔자. 대담한 통솔자. 사회 운동 지도자 뭐 이런 거. 엄마가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전부 다 똑같은 거 나오는 거야. 이걸 왜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정치하는 사람 얘기했듯이 비슷비슷해. 거기서 나오면서 또 뭐 무슨 가발이 어떤 애 뭐 머리가 어떤 애 막. 그래 아유 진짜. 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그 능글능글함이 이제는 꼰대에서 맨날 애한테 애나 영입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꼰대스러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본인 혼자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 꼰대력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4강도 사실 토론은 기대가 안 돼요. 망했다 이 당은 그냥 계속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망했어요 그냥. 네. 민주당은 한 바퀴 돌아야지. 있죠. 네네 집중하십시오. 네. 집중 안 하시네. 난 민주당 온통 민주당이 정신.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저 처음에 의자 뺏기 하고 원래 기획안이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기획안 내서 뭐 이런 거 하겠다 했을 때 제가 한 방송에서 한 얘기 같습니다. 무슨 나치의 명랑운동이 하고 있냐. 계엄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고 그러면 반성 우리가 어떻게 새 출발을 나치의 명랑운동에. 이 분위기가 TPO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계엄을 저지르고 불과 5달, 넉 달 만에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새로 뽑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무슨 의자 뺏기 하고 뭐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 같은 소리 나오고 있고 생머리 질문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이 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자 저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에 찬성했거나 또는 계엄을 미리 알고 동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그건 상식적인 물론 그 중에 개 중에는 몇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땡땡땡 뭐 이런 분들. 그런데 뭐 직전에 알았거나 그런 의혹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미안하다면 국민들에게 그렇죠. 미안하다면 그렇죠. 이런 낮제 명랑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지요. 물론 뭐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라면 누가 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 대표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자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자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차라리 이렇게 가든지 맞습니다. 근데 무슨 명랑운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역시 이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명랑운동에는 진행자가 옛날에 누구 변웅전. 자민련 그러니까 의원. 저는 진짜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이 진행자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번 영상이 나갈 때 망했어요. 그다음에 나치의 명랑운동 반드시 자막으로. 네네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저분이 사회도 봐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낮제 명랑운동이 괜찮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이게 사실 그럼 휴먼고디 크게 해주세요. 아씨 이거 씨.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는. 네네. 왜냐면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느낌이 완전 상반되는데 같이 붙였을 때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 근데 있잖아요. 이거 박용진 TV를 나름 나이 네. 젊으신 분들이 보는데 말이야. 진짜? 변웅전을 알아? 명랑운동회를 무슨 얘기야? 다 여기 네. 70년대생들이 박용진 나이대가 보겠지 뭘 박용진 젊은 사람들이 봐. 아유 머리야. 네. 팀이 2030 어필하는 소리야 그게. 자, 그러면 네. 우리 국민의힘 한 바퀴 쭉 돌아가고요. 네. 이제 이번에는 우리 주 시장님부터 민주당. 민주당 너무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너무 조심조심한다. 파이팅이 없어 파이팅이. 파이팅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물론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용진 의원이 빠졌기 그렇지. 때문이죠. 파이터. 파이팅의 이분 결과가 조심하느라고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파이팅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조심하느라고 내가 이걸 아예 안 파이팅 들어갔어. 했더니 그냥 장외로. 그렇지. 나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네.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근데 왜냐면 다 다음에 눈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물론 역대 대선 주자, 대선 후보, 경선 붙은 사람, 그 다음에 대선 본선 보면 경선에서 2등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되고 또 본선에서 진 당의 대선 주자가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전례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유도 이해가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 강성 지지층, 이른바 친명이든 지지층들이 워낙 그 목소리 요구사항들이 세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들이 이거 실제 뭐 지금까지 뭐 충청과 영남만 봐도 어렵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기가.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서 크게 욕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좀 던져야 된다. 네.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필요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지사도 다음 당권을 노리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뭐 증세 문제나 이런 거 물론 증세가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네. 다른 건 얘기할 때도 좀 더 날카롭게 얘기해야 사실은 그 공약의 디테일들이 좀 더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군. 그럼 거기서 대답하다가 말한 대선 주자가 말한 걸 안 지킬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좀 몇 개 이제 비판부터 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이낙연 후보랑 두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너무 비방전, 그렇죠. 이제 네거티브가 심해서 그게 결국에는 대장동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이제 본선에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최대한 조용한 무난한 이제 경선 뭐 어떻게 되든 이재명 대표가 이기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좀 너무 심했다. 왜 심했냐고 생각하냐면은 2017년에도 탄핵 때였잖아요. 그쵸. 그때도 문재인, 안희정, 저기 이재명 3명이 나왔잖아요. 그때 TV 토론 11번 했어요. 그때. 네. 예, 예비 경선까지 해가지고 11번을 했거든요. 이번에 2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기로. 한 번 더 하기로 했나요? 제가 지금 네. 제가 하도 예, 한 번 더 세 번 하기로 한 번 더 했구나. 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하도 까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한 거야. 맞죠, 맞죠. 김진일 여러 번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억 원이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화 타짜에 그거, 아니, TV 토론 2번에 4억을 태워? 이거 너무하잖아, 솔직히. 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지. 이게 한 번에 2억 원씩 이게 TV 토론 한 번에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늘려줘서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차별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TV 토론 그거 봤는데 MBC에서 하는 거 조금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날이 서지 않았는데 워낙 압도적이고 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또 열성적인 팬덤 때문에 약간 두 사람이 위축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도 이제 착한 이등 전략을 썼는데 그래도 차기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2017년에 이재명이 그럼 착한 이등 전략을 썼느냐?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막 네거티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인의 색깔은 드러내줘야 된다. 그래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문재인은 완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인 3색이었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아무리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 방송이 나갈 때쯤 제가 화요일에 그 알릴레오에서 김동연 지사랑 네네. 그 알릴레오 그 찍거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했잖아요. 그 네네. 이재명 대표랑 그 김동연 지사가 저한테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저랑 우와. 변상욱 기자랑 세 명이서 이제 찍어요. 그게 방영은 아직 안 되고 아마 뒤에 방영이 될 텐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방송에서도 이게 너무 맥이 빠진다.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좀 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다 훌륭한 김경수 지사, 뭐 김동연 지사 세 분 다 이재명 대표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의 색깔을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당원들이 그래도 차기를 생각해서라도 골라먹는 재미. 색깔은 확실하지 우리 윤진이 형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장애로 나가. 색깔이 확실한 경선 후보였었던. 제가 이제 후보를 나가지 않기로 하고 김부겸 전 총리한테 선수를 쳤지. 이 형님도 안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용진아, 그래 니 고생이 좀 많지. 예. 참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말이지. 나도 고민이 많다. 이러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니지 지난번 나가갖고 22% 그거 받은 거? 그 만만치 않은 표더라. 이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바로 정정했지. 형님 23%. 왜 1%가 어디래? 얼마나 어딘데? 어딘데요? 지금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뭐 그런 느낌? 뭐 가슴을 쓸어내린다? 야, 그 두 분이 진짜 만만치 않고 훌륭한 분이에요. 경기도의 현직 지사, 또 그 어려운 데에서 민주당 깃발로 그 국회의원도 하고 또 그 경남 도지사도 한 그런 뭐 저력 있는 그 두 분이 야 저렇게밖에 못 봤나? 야 이게 좀 그러면서 그러면 난 나갔으면 진짜 깨강정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너지 효과도 없어. 또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열기가 뜨거워야 컨벤션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냥 이재명 후보의 그 열성 지지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서 세상에 이게 이제 약간 우픈 얘기인데 김경수 지사가 이런 걸 끌어나갈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면 김경수 개주하잖아. 이재명 해버린 거니까 김경수 후보도 약간 웃으면서 또 내 연설 시간인데 누구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착해갖고 나 같은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이야 예의를 갖추세요 이럴지도 모르는데 그 김경수 후보는 그게 제 시간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누구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고 그랬다는 거야. 자, 좀 씁쓸한데 이게 이제 보자고요. 제가 이제 쭉 원래 우리 박용진 TV의 대선 특집 방송에 월요일자에 나오는 그 코너가 대선의 역사 코너거든요. 네. 그걸 내가 준비하느라고 쭉 봤는데 역대 그 주요 정당의 87년이면 역대 정당의 최다 득표 후보 기록을 김대중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경선 때. 84%. 2012년. 2012년. 네. 그때는 그래서 그 경선 후보가 누군지 사람 다 기억을 못해. 여러 명이 계셨던 그때 거죠? 2등이 김문수. 김문수야. 이분이 8.7%. 그 나머지 두 명이 김태호, 임태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아까 뭐 차기 미래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박용진처럼 또 2017년 이재명처럼 막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자기 것을 잘 남기는 선거를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박근혜보다 더 높은 지금 90%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오늘은 거의 89.6. 89.56이야. 이게 90%야.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박근혜 기록을 깨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와 호남 쪽 경선, 그다음에 수도권 경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은 호남에서 그 처음에 이제 거의 90% 가까이 88, 89 나오다가 호남에서 80% 초반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또 약간 민주당에서 뭐 친명들이나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궁금해요, 저도. 이번에는 그러면 근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기대감이 되게 많아졌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약 90% 저는 뭐 7, 8%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득표율이.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전 대선에서 정말 0.몇 % 차이로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 붙여서 졌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여당 내에서 야당으로 치열하게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싸우면서 이룩한 그 세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압도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누구나 다음은 그냥 박근혜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물론 이재명 대표 그런 게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공천 과정이나 다른 것들에서 약간 일극체제나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90% 가까이 나와버리면 그걸 증명해주는 모습이 돼요. 제 주변에 뭐 가까운 몇 분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분들도 이거는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왜냐면 중도층이나 약간 국민이 보수여도 예를 들면 보수로
우클릭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진짜 보수도 우리가 영역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있던 분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 맞아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작용해요. 그런 게 없죠. 문제는 홍준표나 한덕수를 안 찍을 거야. 그분들 괜찮아. 네. 그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과연 4등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민주당? 지금 아니요. 이제 국민의힘. 같이 마지막 국민의힘. 퀴즈. 아. 퀴즈 이미 우리가 퀴즈, 방송 나갔을 퀴즈. 때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우린 몰라, 지금. 여러분들 맞춰보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까지는 좀 보는. 거기는 그냥 그렇죠. 거기 근데 이제 과연 국회의원이 4등에 4등이 누구냐? 컷오프에 4명 컷오프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빠르게 박용진 의원님부터 누가? 나경원. 네. 나경원. 나경원. 아 그렇군요. 진짜 완전 떨어지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네네. 왜냐면 여론조사로 하고 1차 컷오프는 그리고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갤럽이나 최근에 나왔던 리얼미터에서는 전체 다자 대결로 하면 안철수 의원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 네네. 그러니까 중도층도 다 들어가고 여기는, 민주당 지층도 보고 뭐 민주당 지층은 안 뽑겠지만 어쨌든 높게 나오는 건데 중도 저기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제한을 둔다면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아쉬웠던 게 짧게 얘기하면은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나경원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전선을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다가 막판에 투표하는 날, 투표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기 전날에 이거를 해버리니까 저는 좀 아쉽다. 후보의 좀 스타일. 나는 그래서 아까 내가 안철수 입이 독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독해져서 재미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현타가 왔어. 맞다. 안철수가 똑 떨어지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저는 정치나 인생이나 복잡게 해서 어떤 날개짓이 어디에 태풍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 멋있다. 네. 저 원래 표현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문과놈들이 다 해먹는 세상에서 복잡게도 알고 훌륭한 평론가야. 이 어느 곳에 날개지 어디에 태풍을 일으킬지 아무도 네, 모른다. 네, 네. 저는 안철수는 홍준표 그 뭐죠 생머리의 피해자라고 봐요. 네네네. 어떤 나경원 의원과 붙으면서 원래 이쪽 토론에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 B조에서 갑자기 생머리가 나오니까 미쳐버린 거야. 그냥 이런 것조차. 기독교도. 그냥 토론하면 생머리야. 그냥 에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든 좀 해서 부각시켜서 그래도 저 양반이 좀 가능성이 있지라는 것들 끌어모으려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컨 토요일 정당에서 토론회가. 한 찰나에 지나지 않았지. 네, 대선 특집 방송 각 당의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진 TV 구독해 주세요. 박용진 TV란 얘기도 안 해. 그런 거 한다. 좋아요. 네, 대선 특집 방송 다시 해도 되나요? 다시 해야죠. 좀 텐션 높여서 하셔야 돼. 네, 처음에. 네, 대선 특집 방송 두 번째. 네, 이제 다시 해요. 양당. 이런 것들 다 보내줘 그냥. 이거 다 다시 해봐, 다시. 이거 다 넣어줘요. 뒤에 B컷으로 뒤에 넣어줘 뒤에. 이거. 앞에 넣어도 돼요. 아니 실장님 너무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아빠처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 한 살 차이 나는. 물좀 줘.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